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메타크리틱 게임 점수를 가지고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 추천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영상은 대부분 다 이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웹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할 내용은 추천 시스템의 기본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름은 협업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죠. 추천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나 왓챠피디아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내가 이제 시청 영상을 뭐 예를 들어서 좋다 싫다 뭐 점수를 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다른 영상이 당신에게 얼마나 일치할지 답으로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기존 응답에 근거해 새로운 항목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협업 필터링은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제 항목, 사용자, 예를 들면 영화와 시청자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이 연관관계를 통해서 항목과 사용자 사이 연관관계를 통해 각 항목의 사용자 특성을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의 흐름을 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중요한 걸 정의를 해야 돼요. 특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수치할 건가? 치화된 특성으로부터 어떻게 선호도를 계산할 건가? 그 다음에 선호도가 미리 주어져 있다면 이제 어떻게 특성을 거꾸로 추정해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선호도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특성을 거꾸로 계산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 사람이 할 때는 추정, 그 다음에 기계가 할 때는 역산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계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응용 사례들 있죠. 어떤 데서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술에 대한 감상, 특성 표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특성 표현을 보면 간단한 세계를 다룬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세계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맛만 존재하는 거예요. 단맛, 짠맛, 신맛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취향도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단맛을 가지고 짠맛은 못 만들죠. 짠맛을 가지고 신맛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맛은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음식 3개와 사람 3명을 상정해서 이 세 가지 맛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취향과 이 음식의 특성을 표현한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망고는 단맛만 있고 짠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레첼은 짠맛만 있고 단맛이 없죠. 그다음에 레몬은 신맛만 있고 짠맛이랑 단맛이 없어요. 무척 단편화된 음식들인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단짠광이 있고, 그러니까 단 거와 짠 것만 좋아하는 사람, 단 것과 신 것만 좋아하는 사람, 짠 것과 신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제 특성을 수치한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3차원 공간에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짠맛이 나는 프레첼, 그 다음에 단맛만 나는 망고, 그 다음에 신맛만 나는 레몬이 이제 서로 직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신맛과 짠맛을 좋아하는 짠신광이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맛과 짠맛을 좋아하는 단짠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단맛과 신맛을 좋아하는 단신광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다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셋은 다 특성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이게 3차원에 표현되다 보니까 약간 길이가 좀 다르게 왜곡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성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성으로부터 선호도 계산 얘기를 하는데 선호도는 두 특성의 돛 연산으로 계산한다고 우선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돛 연산이 뭐냐? 그러면은 같은 특성끼리 곱한 것을 다 합산하면 이게 돛 연산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슬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돛 연산을 통해서 특성 값을 가지고 선호도를 계산하면 각 음식과 각 사람 간의 조합 간의 선호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호도 계산을 다 해보면 결론적으로 당연히 단짠광은 망고와 프레첼을, 그리고 단신광은 망고와 레몬을, 그 다음에 단짠광은 프레첼과 레몬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돛 연산을 쓰면 이제 선호도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선호도로부터 거꾸로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호도가 주어졌죠, 이렇게. 선호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좋다고 했고 뭘 안 좋다고 했는지만 다 알려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선호도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선호도가 주어진다면 거꾸로 망고의 특성이나 프레첼의 특성이나 레몬의 특성을 거꾸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단짠광의 특성과 단신광의 특성과 짠신광의 특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뻔한 답이 바로 위에 있죠. 사실은 아까 해본 특성에서 선호도를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면 이 답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뻔한 답은 아까 그 답이다.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제 이 특성 벡터를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그리고 여전히 특성에는 물음표를 남겨놓은 게 이게 단맛인지 신맛인지 짠맛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냥 특성이 이렇다, 어떤 특성이 있고 망고는 어떤 특성이 1이고 프레첼은 어떤 다른 특성이 1이고 레몬은 어떤 다른 특성이 1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추정을 한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학습의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계학습을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초기 특성값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특성값 이거 있었죠, 요거 초기 특성값.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특성값을 임의로 초기화한 거예요. 되게 랜덤한 수가죠. 0.7이라든가 0.17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이제 초기의 특성값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류라는 걸 정의해야 돼요. 오류가 뭐냐? 이 특성값을 통해서 이제 돛 연산을 하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돛 연산을 하면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0.28일 0.28일 나왔는데 이게 실제 선호도 망고와 단짠광 사이에 선호도 0.707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곱합을 많이 써요. 제곱합이 뭐냐면 0.707 빼기 0.281 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부가 로스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 과정은 이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오류를 최소화하는 특성값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초기화된 특성값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슬라이드를 끌어서 보시면 조금씩 오류 값이 빨강색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류 값이 빨강색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모양이 갇혀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오류가 거의 0에 도달하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특성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제 고르게 퍼져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모양이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인 왜곡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 반면에 밑에서는 시각적인 왜곡이 덜 일어났죠. 그러니까 각 축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서 되게 다른 특성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특성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습된 특성 값이 원래 특성 값이랑 되게 다르게 보이죠. 숫자가 막 복잡하고. 그렇지만 같은 결과이다. 이게 왜냐면 이 특성 공간을 회전시켜서 아까 우리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100, 010, 001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공간을 회전시킨 것과 같으며 특성 간의 관계는 유지된다. 관계가 유지된다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선호도가 관계거든요. 선호도를 보시면 망고와 단짠 간의 관계, 망고와 단신광의 관계 같은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왜 협업 필터링인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식과 사람 간의 특성을 이제 음식만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혹은 사람만 가지고 음식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서로 특성값을 조정해 가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협업 필터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응용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메타크리틱 게임 점수 추천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이게 소소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넷플릭스가 있죠. 넷플릭스에서 추천을 눌렀다거나 비추천을 누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영상에 대해 적합도를 표현해줘. 뭐 98%, 뭐 적합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넷플릭스의 취향일치 표시를 협업 필터링 같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가지고 빌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유튜브도 자체적인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조금 다른 게, 내가 좋아요, 싫어요 한 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보다는 추정하건대 광고 기여 점수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광고 기여 점수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영상을 봐서 광고를 보는데 얼마나 기여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내가 이걸 끝까지 봤으면 광고 기여를 100% 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끝까지 보지 않고 뭐 중간에 끊었으면 한 50% 정도 했다. 뭐 이런 것들. 클릭을 한번 했으면 최소 20% 정도 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자체적인 광고 기여 점수가 있고, 그 점수들을 바탕으로 영상과 시청자 간의 광고 기여도를 계산하는 추천 시스템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요, 싫어요를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추천 시스템이 뭐 예를 들면 협업 필터링, 여기서 말하는 협업 필터링 같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진지하게 감상을 얘기해 보자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선호도를 지정하지 않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도 A, B, C 아이템이 있는데 유저가 1, 2, 3이 있으면 아까 같이 뭐 1, 0, 0, 0, 0,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지만, 선호도에 대한 표가.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아예 여기가 물음표다, 여기가 물음표다, 여기가 물음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특성의 가지수가 있었는데 이런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더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죠. 여기가 왜냐면 예를 들면은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가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가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값들 범위 안에서 생길 수 있는 특성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극단적인 예측값을 막고, 과적합이라는 게 그런 거죠. 특정한 케이스에만 맞는 선호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극단적인 선호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 막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친 유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다 좋다고만 얘기하고
혹은 다 싫다고만 얘기하는 유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에 알려진 아이템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정된 아이템 특성 같은 거 있죠. 영화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액션물, 뭐 판타지, 역사물,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역사 덕후, 뭐 밀리터리 덕후.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고정시킬 수 있을지, 특성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시스템 부작용에 대해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이제 쓴 거고요. 추천 시스템 부작용 얘기 드리면 자발적인 편향이라고 썼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선호하는 게 있어요. 나의 취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계속 소비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영화 장르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 영화만 보는 거예요. 뭐 히어로물 뭐 이런 거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특정 단체나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자발적인 편향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 그런 거죠. 확증 편향이 문제가 아닌가? 과연 확증 편향은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인 편향. 이게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문제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업이나 단체가 이해관계에 맞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속적인 가짜 뉴스의 노출을 시키면 예를 들면은 막 의견이 막 갈리겠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는 기업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이런 컨텐츠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싫든 좋든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게 되고 그 클릭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광고로 이어지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동영상에는 긍정적이거나 뭐 유익한 동영상도 있겠지만 반대로 갈등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콘텐츠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수익은 그런데 가치 중립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기업의 수익은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에 의해서 길들여진 선호와 사고가 가능한가? 거꾸로 이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기업은 이런 추천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사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에 대한 설명은 위키페이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모듈, 그 다음에 여기 3D 그래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비자발적 편향이라고 제가 표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의 더 소셜 딜레마라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현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심지어 구글 검색에 대해서도 그런 비자발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